요즘엔 제일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테슬라 네, 실적 발표. 테슬라 뭐 네. 오늘 와, 자산 1위가 어제 밤에 됐더라고요. 21%. 예, 하루에 46조 버셨더라고요, 예. 이분. 예. 그 얘기 좀 자세하게 네. 나눠봐요. 네. 어제 이제 테슬라 주가가 22% 예,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해 한 해만 이제 계속 실적이 안 좋거나 뭐 소문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그 모델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떨어지면서 14% 떨어졌는데 어제는 22% 올라가면서 맞아요. 8%가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이 하면서 이제 매출도 이제 전체 이제 자산도 많이 뛰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 자산이 하루 만에 46조가 뛰어서 뭐 좋겠다.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위가 그 뭐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인데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베이조스가 그 차이가 이 일론 머스크 자산이 이제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얼마지? 일론 머스크하고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더 많으신 거죠. 많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거의 3천억 되고 2천억 대 2천조 되고 3천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하루만 46조 벌었다고 46조 나오네요. 같은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야,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46조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근데 그 금액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와닿지 않아요? 예, 이게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46조 있으면 뭐 하겠다는 느낌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숫자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예, 뭘 하겠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솔직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근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그 실적 발표를 해서 많이 뛰었는데 그 얘기보다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쪽 지지자죠. 지지자잖아요. 완전 지지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지자인데 일론 머스크가 지지를 하면서 이제 재밌었던 건 얼마 전에 이제 그 펜실베니아 그 경합주에 가서 자기가 이제 주민 한 명당 무작위로 추천해서 $100만 주겠다고 이제 트럼프 지지를. 그거 근데 제재 받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이제 트럼프 선거 유세를 제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이분도 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아예 그냥 100불씩 그냥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 많이 가는구나.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샤이 백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기분파 하시더라고요. 기분파죠. 네, 트럼프 분들이 그냥 주머니 있는 걸 그냥 막. 아니 안 그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트럼프 유세 현장에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돈 받으려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막 가는데 약간 이분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도 돈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약간 주머니 있는 거를 약간 잘 주시는 듯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그래서 막 약간 잘 털어주시는 약간 할아버지처럼 우리 용돈을 막 주시는데. 그러니까 열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현장에서 더 열광한다고 하더라고요. 열광하시는 것 같아요. 100불 같은 걸 갖고 현금 같은 걸 갖고 계시다가 그냥 앞에 계시면 그냥 막 주시는. 나 같아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찍을 것 같아요. 트럼프. 그러면 돈을 준다고 말해요. 예, 그러신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머스크가 과거에 친환경 정책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했었는데 그때 별로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책적으로는 안 맞는데. 예, 정책적으로는 좀 안 맞는데 별로 안 맞는데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트럼프한테 집중을 하는 데다가 이 또 암호 대통령이잖아요. 암호화폐. 예, 근데 이분이 또 도지코인 이런 것처럼 서로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로 모이게 된 거구나. 예,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분들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때 그 홀대를 받은 부분들이 트럼프 때도 좀 더 가산점을 받는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왜 전기차 행사 때 초청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이. 그러게요.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더 싫었나 조금. 네.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편에 섰겠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반대편 이제 해리스 쪽은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창업자가 있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님인데
근데 재밌는 건 저는 이제 트럼프가 빨리 모금이 더 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더 빨리 모금이 돼서 5천만 달러가 금방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대형은행들이 좀 지지를 네네네네. 하더라고요. 대형은행 그 CEO들이 네네. 그래서 빨리 모이지 않았나. JP 보이지 모건이 있는 게 좀 않았을까.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빌 게이츠가 사실은 그동안 정치적인 성향하고 좀 멀리 떨어져 맞아요. 있어서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게 챗GPT 때문에 알아보고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럴 어쨌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챗GPT에 물어본 건지 어떤 건 잘 모르겠지만 누가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챗GPT에 제가 물어보니까 답을 잘 주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걔네는 이제 정답 안 내려주고 네. 뭐 사례들이나 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네, 있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제가 대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하던데요. 예, 물어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를 했다는 게 좀 의미 있는 거고요. 좀 재밌는 건 노벨 경제학상 23명이 해리스를 이제 지지하는 게 좀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경제 의제가 트럼프보다 우수하대요. 아... 좀 거칠긴 한 것 같아요. 트럼프 자체가 그죠. 좀 거칠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조지프 스티클리츠라는 미 콜롬비아 대학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와가지고 EBS에도 나오고 뭐 경제해서 이제 뭐 책도 많이 쓰시고 뭐 이제 많이 나오고 이제 저희 쪽에서도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하실 때 미 경제의 건강과 투자 지속 가능성 회복력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해리스를 좀 더 믿는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노동자들이나 이쪽 좌쪽에 좀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처럼 이제 우쪽이나 이렇게 공화당 쪽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분들이 민주당이시구나. 약간 아무래도 이분들은 이제 그 전체적인 노동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광범위한 쪽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이런 쪽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문도 많이 쓰시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게 이제 대중들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상위층에 관한 이야기로는 노벨 경제학상 전체 대중들이나 많은 맞아요. 사람들의 표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쓰는 게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지지를 해서 이제 공개 사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서로 나눠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 사실은 이제 물론 이 MS하고 테슬라하고 이제 시총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쪽은 맞아요. 뭐 많이 어쨌든 나요. 뭐 3조고 한쪽가 1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차이는 많이 나지만 이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상황이 좀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나중에 미 대선 특집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되고 나서 해도 되고 그 바로 직전에 해봐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괴짜와 괴짜가 만났죠. 일론 머스크와 그 트럼프는 이길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예. 누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두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쵸,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이게 어떤 효과를 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 어떤 효과를 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두 분 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이라. 그렇죠, 맞아요. 그 정답.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기사들이 미국에 관련된 기사들을 그냥 베끼는 경우가 많아요. 외신은 특히나 예,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쓰는 게 아니라 해외 외신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미국의 외신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미국의 관점과 미국의 이익을 관점에서 막 쓰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방위비 문제나 남북 관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미국적인 시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가 갖는 위험이나 아니면 뭐 해리스가 됐을 때 갖는 위험 같은 것들도 사실은 전부 다 미국 관점에서 쓰는 게 좀 많아요. 방위비 문제라든가 뭐 남북 관계 그 외에 뭐 경제적인 문제, 제재나 관세 문제들도 좀 더 들여다보는 부분들이 좀 더 다른 것 같고 정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누가 되든 자국을 위한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중국일 테고. 네네. 그럼 우리나라 기업은 약간 사실은 하청을 많이 받는 또 그런 나라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오히려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을 제재할 거기 때문에
한국적으로 조달을 한다는 거죠. 그런 네네, 하청들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한국은 머니머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돈이 나오는 네. 머니머신이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방위비를 많이 물겠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배치해 주는 거에 네, 대해서 네, 네. 너네한테 엄청난 금액을 물겠다라는 거를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나라의 그런 면으로서의 피해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도 같이 좀 여러분들이 열어두고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음. 트럼프는 모든 나라에 다 그렇게 맞아요.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관세도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 시각도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음. 트럼프를 싫어하는 어떤 시각에서 쓰는 건데 사실은 트럼프는 약간 그런 게 약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좀 이용하면 오히려 예,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라 해서 그렇지 않지는 않거든요. 그쵸. 바이든도 상당히 방위비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부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네네. 저희가 전략을 좀 잘 짜봐야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특집을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